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자유 안에서 벌어지는 쿠바 스캔들을 폭로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워싱턴은 아바나 선전의 핵심을 겨냥한 의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반대자를 투옥하고 언론인을 침묵시키며 자기 국민을 감시합니다. 쿠바 정권은 미국 내에서 활동가, 단체, 여행, 회의, 정치적 압력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제재에 반대하며 해외에서 독재 정권의 이미지를 세탁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쿠바 정권과 관련된 외국의 영향력 가능성에 대한 수사로 전개되며 데이비드 라미레스 알바레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쿠바 대사관의 비서에 따르면 그는 하바나를 지지하는 단체들과의 연락책으로 언론에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드러납니다. 쿠바는 자국민에겐 자유를 주지 않지만 그 동조 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자유를 활용해 캠페인을 벌이고 입법에 압력을 가하며 쿠바 밖에서 카스트로 체제를 지킵니다. 이 네트워크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바나는 미국 민주주의 안에서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미국 정치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이제 연방당국의 레이더에 들어온 의혹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사소한 문제로 다루기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미국의 단체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쿠바의 정치적 이익을 홍보하기 위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쿠바 여행을 옹호하며 정권의 이미지를 순화하고 워싱턴이 아바나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교정책 의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사단의 핵심은 미국 영토 내 정치 활동에서 외국 정부의 조정, 지시 또는 지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비드 라미레스 알바레스가 이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조사에 따르면 그는 미국에서 단체들과 활동가들과의 회의에 참석해 쿠바 정권의 유용한 입법 제안과 정치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의 영상에서는 쿠바 외교관이 쿠바 공산정권이 미국의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지지해주길 바라는 법안들을 지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경고 신호를 울리는 지점입니다. 외국 독재 정권의 대표가 미국 의회의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현지 단체들이 무엇을 지지해야 하는지 제시할 때 질문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조직된 정치적 영향력입니다. 옹호 활동과 영향력 작전의 차이는 투명성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나 어떤 대의를 옹호하고 제재를 비판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시위하고 외교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존재하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법은 누군가가 외국 주체의 지시나 통제하에 특정 정치 활동을 할 경우 등록을 요구합니다. 미 법무부 자체에서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정부, 정당 또는 외국 단체의 특정 대리인들에게 자신들의 관계, 활동, 수입 및 지출을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이익을 위해 활동할 때 적용됩니다. 바로 여기서 쿠바 스캔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고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고발은 투명성 부족 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단체들이 스스로 발언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논쟁입니다. 만약 그들이 쿠바 정부로부터 지시나 조정, 지원을 받았으면서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그 경우는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갑니다. 쿠바 정권은 연대, 문화교류, 인도적 지원과 같은 아름다운 말을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포장 뒤에는 독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 기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정권의 위선입니다. 쿠바에서는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정당을 만들거나 진정한 야당을 조직하거나 공산당에 항의하거나 감시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카스트로주의는 노동조합, 학생단체, 이념단체, 여행 네트워크, 연대위원회 같은 우군을 찾습니다. 바로 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서인데 그 정부는 같은 자유를 쿠바 국민들에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바나는 워싱턴에선 목소리를 내게 원하지만 아바나, 산티아고, 카마구에에서는 목소리들을 침묵시킵니다.
이 조사는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회의, 캠페인, 쿠바섬 방문, 위장 연대 단체와의 접촉, 그리고 쿠바 정권에 유리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현지 활동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리오 펜톤과 엘렌 마르티네스가 논의한 자료에는 자매도시 네트워크, 연대위원회, 그리고 쿠바 인민우호협회와 연계된 단체들이 미국 내에서 연락, 이동, 동원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바와 연계된 전국 네트워크는 60개 이상의 단체를 모으고 있으며 섬으로의 여행과 정치 활동단을 조직하는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아바나의 우호적인 지방 결의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돈 문제도 언급됩니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단체들이 미국에서 법률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 사안에 더욱 민감하게 만듭니다. 논의가 단순히 이념적 동조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 역량, 정치적 연계, 조직적인 존재감까지 포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거나 병원을 운영하거나 정전 사태를 막을 자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독재 정권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섬 밖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국제적 구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트럼프의 쿠바 압박은 이번 폭로 전부터 이미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1일 백악관은 쿠바에서 탄압을 주도하거나 미국의 국가 안보 및 대외 정책에 위협이 되는 인물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행정명령 14,404호의 발령을 확인하며 쿠바 정권에 대한 제재 권한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아바나는 더 곤란해졌고 논쟁도 오래된 봉쇄조치 수사에만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위협, 내부 탄압, 그리고 섬 밖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라는 비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같은 제재 체계 아래에서 쿠바 정권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외국의 영향력에 대한 조사가 아바나에게 위험한 시기에 등장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미국 연방기관은 재정, 로비, 여행, 단체, 외교적 접촉, 그리고 미국 영토 내에서의 잠재적인 정치 공작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쿠바 정권은 불법 행위를 부인하며 자국 외교관들이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외부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어떤 정부도 활동가와 단체를 이용해 자국의 의제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문서 증거에 있습니다. 이번 스캔들은 국제 좌파가 쿠바에 대해 내세우는 이야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 동안 카스트로주의는 쿠바의 모든 문제를 미국의 금수 조치로만 요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영향력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그 이미지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굶주림, 정전, 탄압, 정치범, 그리고 쿠바인들의 탈출은 워싱턴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폐쇄된 시스템의 결과이며 내부에서는 자유를 부정하면서 외부에서는 자유를 요구하는 엘리트 집단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네트워크가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은신처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가 모두 쿠바 국민에게는 이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정권을 옹호하는 집단들에게 이용 가능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지금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순입니다. 독재 정권은 미국의 자유로운 공간에 들어와 정치적 보호를 요청하면서도 쿠바를 검열과 두려움, 의존 속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밀손 알비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하세요.